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사실보도를 철저히 깔아뭉갰던 겁니다. 나그네님 말씀, 김용민 씨 얼굴이 누렇게 떴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최인규 꼬라지 날 겁니다. 아마 부정선거처럼 밝혀지게 되면은 역대 사무총장이었던 조혜주, 김세한, 그다음 사무처장인 박찬진, 그다음 여러분들 선관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 다 여러분들 말미가 안 좋을 겁니다. 선관위가 5년 동안 사실보도를 철저하게 외면했죠. 무자비하게 외면한 겁니다. 어쩌면 그 여러분 죄상을, 죄의 크기를 따지게 되면은 대법관들의 필적할 정도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필진들이 죄를 저지른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조선일보만 여러분 좀 정론을 펼쳤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면 그 여러분들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절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조선의 이름들 가장 중요한 주필이나 논설주간 같은 사람들의 글이 힘이 없고 허물허물하고 욕을 처먹는 이유가 이런 딴 거 없지 않습니까. 탄핵을 옹호를 하는데 탄핵의 뿌리가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이런 탄핵을 다루니까 결론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이. 저는 글을 써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핵심적인 문제에 눈을 감게 되면 글이 흔들리거든요. 조선 논조가 전부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양상훈 씨 칼럼을 왜 여러분들 욕을 처먹습니까. 양상훈 씨가 이런 부정선거를 뭉개고 뭡니까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글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선일보에 오늘 보기 드물게 강경희 칼럼이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이런 제목을 뽑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대단한 거죠.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이 강경희 여러분들 칼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이 취재를 충실히 했구나. 그리고 다 알고 있구나. 그렇지만 본인이 조선 논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이런 그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상당한 취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보 시스템 전문가인 문송천 박사에 따르면은 선관위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원단에 망보안 전문가, OS 보안 전문가는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DB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이버 보안은 망보안, OS 보안, DB 보안의 3층 구조로 설계 운영된다. 망보안은 건물로 치면 외벽 출입문을 지키는 것이다. 망보안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여러분들 전체 서버의 5%를 여러분들 들여다보니까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전혀 분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내부에서도 수시로 먼저 선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망 분리를 안 해야 외부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작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IT 전문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공망 중에서 이렇게 선관위처럼 망을 내부망하고 외부망, 선거망하고 여러분들 행정망을 엄격하게 이런 구분하는 방호벽을 설치하는 그런 기관은 예외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OS 보안은 건물 내로 침투해서도 내부 문서인 파일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침입자가 파일에 접근해 속속들이 봐도 특정 페이지의 특정 라인을 읽어내지 못하게 하는 보안이다. 부정선거론 주장에는 선거인 명부의 부정확성이 제기되는데 문성천 교수는 DB 설계가 부실하거나 무늬만 DB이고 실상은 일반 파일 처리 기술로 작동하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 전부가 조작이니까
선관위 DB 설계의 품질과 DB 보안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시킨 점검팀을 구성해서 점검망을 진행하고 개선해야 된다. 뭐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강경희 기자가 잘 받아가지고 정리해 준 겁니다. 망 보안도 엉망이고 OS 보안은 내가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야기 못하겠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해킹 아니다 이야기죠. 선관위 내부의 전산 고위직들은 전부 다 알 거다 이야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외부인들에게 제공하고 외부인들이 안가해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개표가 끝나는 단계까지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외부에서 작업을 했다. 해킹 아니다 이야기죠. 그 작업을 진행한 장소는 안가일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내부 전용망에 접속할 수가 있고 동시에 보안이 철두철미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장소에서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현재 한국 사람이 현재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중국 사람이 더 좋겠죠. 선거 마치고 나면 그냥 귀국해버리면 되니까. 전번에 나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생활관 같은 데면은 아주 최적지죠. 그러나 뭐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곳에서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좋은 장소죠. 전용망에 깔려 있고 보안이 확실한 안가니까. 전부가 다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경희 기자가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운을 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해킹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20년 동안 해온 것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대규모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부터 대대적으로 부정선거를 해온 거죠. 2014년에 이런 본격화된 사전투표 제도 도입 지방선거에 시작이 돼가지고 2016년 총선에서 이런 다양한 조작 방법을 실험에 거친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0만 표 이상의 위조투표를 집어넣는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것이죠. 그러니 김용빈이 얼굴이 여러분들 그냥 요즘에 누렇게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전부 다 밝혀냈으니까.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부정선거 세력을 여러분 선멸하게 되면은 저는 이번 작업에 이런 크게 기여했던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제야 H님과 제야 전문가에게 민간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수행해야 된다. 부정선거 덮다가 나간 대법관인 조재현한테 여러분들 훈장 줄 게 아니고 민유숙한테 이런 훈장 줄 게 아니고 민간인 민초들이 다 살린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김용빈이 얼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용빈 씨가 주말에 쉴 때 공병호 TV를 들어 볼 겁니다. 왜? 본인의 목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실성과 성실성과 진지함과 착실함이 전부를 다 밝히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성 데이터 가짜 득표수를 민주당 후보에게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해온 겁니다. 그 이런 가짜 득표수를 만드는 모든 방법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냥 수학 공식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로 전부 다 까발린 겁니다. 수원시장 역전극 새벽에 0.56%로 극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다. 이거 전부가 다 사기지 않습니까? 대역전극 끝에 수원시장 이재준이 당선, 특례시장 유일 민주당 후보 초접전 끝에 새벽에 여러분들 극적으로 승리했다. 이 전부 다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내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원시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했다. 새벽 4시께 떨어진 대역전극이었다. 사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수원시장 선거 이재준 민주당 후보 원래 24만 5천 표를 받았는데 25만 8천 표를 받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주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이재준 후보한테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가 13,323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조작하기 전에
국힘당의 김용만 후보가 3,320표로 이긴 선거를 13,323표를 대가지고 민주당이 이기도록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 검찰총장 출신 등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쫄아가지고 뭐죠? 2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24명의 진짜 투표자 수가 투표할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거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서울 지역의 이름들 조작값이 3입니다. 3사람당 가짜표를 한 표 민주당 후보한테 대줬으니까 얼마나 조작 세력들이 쫄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4장당 한 장. 수원시장 선거 이름들 N4, N5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뭡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전국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24장 15장당 한 장을 투입한 2022년 지방선거 12개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대통령 눈치를 봐가 여러분들 조작을 낮게 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 전라도지사, 전북도지사, 제주지사회는 전패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도지사는 9만 표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김동연 후보를 가짜 지사를 만들지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한 것은 뭐 이제 숨기고 가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수원시의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 최종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재준 후보가 53,790표를 받았네요. 이게 전부가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가짜표를 더했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이걸 분석해 가짜표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으면 가짜표 24장당 한 장 집어넣었네요. 24장당 한 장을 집으면 25분의 1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100명당 4장을 이름들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네요. 이 가짜표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발표 빼기 가짜하면 진짜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발표 가짜 진짜 발표 가짜 진짜 이걸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뭐죠? 24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4%씩 다 만든 겁니다. 445표는 사전투표자 수 11,126 곱하기 25분의 1 112표는 2,802표 곱하기 15분의 1 141표는 3,525표 곱하기 25분의 1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전부 다 25분의 1만큼 만들어 가지고 25분의 1만큼 이런 곱해가 전부 다 가짜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거죠. 중국에 뭐 이런 공산당이 해커가 했다 아닙니다. 북조선 이런 해커가 했다 아닙니다.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작품을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박학진님이 저도 나주 출신인데 호남분들 제발 깨어나셔서 우리나라가 살아나야 됩니다. 앞에서 포항공대 명예교수님 말씀이 호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죽을 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주광역 출신의 여러분들 호남 포항공대 명예교수님 박학진님 고맙습니다. 말씀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섭섭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뭐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득표수에서 규칙이 찾아지게 되면 조작을 한 겁니다. 100%.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거 검증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서버 포렌식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발표한 가장 중요한 점검물이 이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마다 후보별 득표수와 가장 중요한 점검입니다. 이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인 겁니다. 이 자료 때문에 여러분 선관위가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용빈이 얼굴이 요즘에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김용빈이 얼굴이 왜 안 좋은 거 하니까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